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지조와 절기를 부르짖었던 조선시대 시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팽년의 시조와 왕방년의 시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박팽년의 시조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저번에 이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박팽년도 사육신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종의 보기를 이렇게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지조와 절개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조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 눈비 맞아서 휘는 듯 겁노매라.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오랴.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시랴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까마귀가 이 막 눈을 막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까마귀가 원래는 검잖아요. 근데 이제 눈을 맞게 되면은 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얘가 결국에는 어때요? 녹아요. 그래서 휘는 듯 검다. 그러니까 본색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까마귀는 바로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 까마귀는 바로 이 까마귀는 수양대군 일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양대군 일파입니다. 그래서 이 수양대군의 일파가 막 득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야광명월인들 밤인들 어둡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야광명월은 바로 뭘까요? 그쵸. 이 야광명월은 단종을 지지하는 지조와 절개를 갖고 있는 충신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광명월은 충신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까마귀하고 야광명월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둡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밤은 지금 현재 부정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 수양대군 일파가 득세하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 단종을 사랑하는 단종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충신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어둡지 않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겠느냐? 뭐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편단심을 고치지 않고 나는 단종을 위해서 온 몸을 다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님은 바로 단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일편단심은 충입니다. 충. 자, 이 충을 고치지 않겠다. 서리법이죠. 고칠 줄이 있겠느냐? 고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화자는 바로 누굽니까? 화자는 나입니다. 그래서 충신이죠. 충신. 상황은 수양대군 일파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주제는 단종에 대한 충이겠죠. 지조와 절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방년의 시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왕방년의 시조는 이제 단종이 결국에는 이제 유배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배를 간 상황. 그러니까 이별, 님하고 단종과 이별한 상황에서 이제 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천만님 머나먼 길에 자 이렇게 고운님하고 여의고 내 마음 둘 데 없어서 냇가에 앉아시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기 내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만리 이 길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시조에서는 이 길이 실제 하는 길로 보기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약간 좀 심리적인 거리로 더 보시면 더 그 심리적인 그 마음의 그 거리로 보시면은 더 이게 와닿는 게 더 크잖아요. 이런 그 실제 하는 거리보다. 그래서 이 천만리를 좀 심리적인 거리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심리적인 그 거리가 굉장히 이제 멀어졌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의 거리도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 심리적인 이 거리가 더 많이 느껴져서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제 유배를 간 상황에서 이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깊이가 더 깊어지면서 이 거리감이 더 느껴지면서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머나먼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배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단종은 영월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월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운님은 바로 누굽니까? 단종이죠, 단종. 자, 단종과 이별하고 여희다 이별하고 내 마음 둘 데 없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둘 데가 없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냇가에 앉아 있으니까 저 물 나오죠, 물. 자, 이 물이 내 안, 내 마음 같아서 자, 웁니다. 자, 울면서 밤길을 자, 이거는 가다죠. 가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물에다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감정이입을 한 거죠.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감정이입이 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별의 슬픔, 이별의 뭐, 이게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화자는 바로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충신이죠, 충신.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단종과 이별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주제도 이 그 이별을 안타까워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이제 여전히 임금을 이제 사랑하는 임금에 대한 그런 충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저는 할게요. 자, 이렇게 그 수양대군 일파가 득세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부르짖었던 시조 또 두 개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첫 번째. 하나만 해볼 겁니다. 자, 가하고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번. 가는 대조적인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어서 화자의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자, 2번. 나의 하자는 대상과 이어주는 매개물을 활용해서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3번 가의 야광명월은 수양대군의 왕인 찬탈을 반대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4번 가의 하자는 끝까지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5번 나의 내 마음 둘 데 없어는 유배된 단종에 대한 안타까움의 심정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기 보면 대상과 이어주는 매개물을 활용해서라고 했는데 그 이어주는 매개물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 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을 한 것은 있지만은 자기 이 대상하고 이어주는 매개물은 없어서 2번이 답이고요. 여기 1번의 대조적인 사물의 속성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까마귀하고 야광명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야광명월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신들, 지조와 절개를 부르짖었던 자, 이런 이제 충신들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는 그쵸. 일편단심 끝까지 자기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에서는 내 마음 둘 데 없다라고 하는 데서 안타까움의 어떤 심정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시조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문제도 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저희가 어떤 거를 할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아자아자 화이팅!